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지금 이 시각 3%대 반등을 보이면서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5%대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720선을 되찾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한 이튿날인 오늘 오전 최대 10%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 주가 급반등에 따른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는데 엔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하고 낙폭 과다 인식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거래일 7,1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오늘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8천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전거래일 마찬가지로 급락세를 보였던 이더리움은 오전장에서 4%대, 솔라나는 7%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동시에 한국은행의 8월 금리 인하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의 최근 급등세가 선제적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2,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오늘 오전장 흐름 짚어봐야겠죠? 우선 이 미 경기 침체 우려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또 AI 버블 논란과 더불어서 중동 정세 불안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역시 검은 월요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2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폭을 보였고요. 또 매그니피센트 7 역시 최소 2%에서 6%대 최대 하락폭,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날 발표된 이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PMI는 다행히도 위축에서 확장세로 나타나면서 이 시장의 부분적인 안도감을 더해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이 사이드카,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우리 시장. 전일 과대했던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로 인해서 장 초반 양시장이 5% 이상의 강세 보이게 되면서 오전 9시 6분경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피 시장에 발동이 됐고요. 또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장중 최대 10%대 반등세 오늘 폭발적으로 보여주면서 어제 폭락을 겪었던 아시아 증시 전반이 오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나스닥 선물은 1.8%가량,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은 3.6%대 강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다시 한번 테마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6%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상승폭을 다만 줄여갔지만요. 여전히 2,50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토해낸 코스피 시장. 오늘 외국인이 다시 한번 이 매도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더해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5.32%, 이 장 초반의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7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다행히도 외국인 수급이 원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나란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반등 기회를 바로 여러분의 기회로 포착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반등 기회를 선사해 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우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의 상승폭이 다소 좀 줄어들긴 했지만서도 다행히 반등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어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이 데드캣 바운스 또는 이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 조금 드네요. 네, 이게 뭐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데드캣 바운스가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샴의 법칙이 또 뭔지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뭐 데드캣 바운스야 계속 떨어지는 과정에서 잠깐 그냥 올랐다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요게 큰 그림의 데드캣 바운스예요. 떨어지다가 살짝 올랐다 떨어질 때 요거를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근데 데드캣 바운스 나올 때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장이 바닥이겠구나 싶긴 한데 아직은 확실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로 해서 샴 박사가 개발한 샴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 이슈를 또 굉장히 또 시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어제 빠지긴 했는데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어제 증시에서 호주 뭐 중국, 대만 안 빠졌어요 그렇게. 대만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유럽은 또 새벽에 안 빠졌어요 저녁에. 일본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보시면 10% 올라요. 일본이 10% 오르고 있어요. 아까 더 많이 올랐었는데요. 10% 올라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또 가다가 또 못 가요. 또 못 가는 모습이거든요. 못 가는 모습이 또 뭐가 나오냐? 이게 10시 조금 넘어서부터 해서 또 중동 쪽 이슈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수가 또 흘러내려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코스피가 3.4%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5%, 5.1% 오르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일본처럼 같이 떨어졌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럽니다. 매번 이럽니다. 매번 그래요. 민감하고요. 예민해요. 네. 국내 증시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반응하는 시장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네. 답답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극명해 보여주죠. 어제부터 해서 오늘의 상황. 일본은 오늘 되돌림 나왔잖아요. 바로 전부 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또. 네. 그래서 좀 답답한 시장이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시간 외로 끝난 미국 내의 기업들 있죠. M7의 종목들 전부 다 시간외로 1%대, 2%대 상승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우선은 바닥은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일 뉴욕 증시, 새벽에 열린 뉴욕 증시는 상승을 주긴 할 건데 어느 정도 상승을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근데 샴의 법칙이 1950년 정도에 처음에 개발이 돼가지고 딱 한 번 틀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틀렸다고는 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걸렸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번 주 상황에 좀 따라서 시장이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에서 바뀐 거는 이거 하나거든요. 10시 조금 넘어서 생겼었던 중동발 악재. 또 누굴 또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네. 그 이슈 때문에 좀 빠졌던 건데 계속 조금 이런 이슈가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중동 불안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거기 맞춰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주로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답답한 시장이지만 힘내시고 시장 언제 그랬냐듯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나 대형주들에 대해서 분할매수 사인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시 흐름 다 같이 짚어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어제의 낙폭을 일부 회복은 하고 있지만서도 이 일본 증시의 되돌림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전장에서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뉴욕 증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등이 예상이 된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어떤 테마가 특히 집중을 받았을지 지금부터 장전 관심 테마 새롭게 돌아온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 중동전쟁, 코로나, 마지막으로 해리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테마 가장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오늘 이 종목들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종목 5개를 딱 짚어드리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짚어드리진 않고요. 테마를 짚어드려요. 오늘은 이 테마가 오를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어제 짚어드렸던 테마가 다 급등이 났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짚어드린 테마들도 사실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올라간 테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제가 한 8시경 전후로 해서 올려드리는데 아마 오늘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단타 대응을 함에 있어서 제가 짚어드린 테마 안에서만 대응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뭐 수익이 원체 잘 났으니까. 자, 오늘 보면 우선은 중동 전쟁 테마 이슈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흥구석이부터 볼 건데 흥구석이부터 해서 쭉 짚어드리자면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가 공략 대응을 했으면은 흥구석유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요. 한국석유 마찬가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휴니드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 급등이 좀 나왔어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휴니드 오늘 장중에 21%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도 장중에 11%까지 올랐고요. 좋았습니다. 스페코도 많이 올랐어요. 스페코 같은 경우도요 보자면 스페코도요 장중에 22%까지 올랐어요. 네. 이쪽 다 올려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8%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한. 그래서 중동발 악재 자체는 지금부터 계속 이슈화가 될 거라 쉽게 사그러들진 않을 거예요. 전면전 이슈는 이미 나온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를 통해서 해운 업계 불안감이나 그죠? 해운비, 운송비 증가에 대한 부분이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보는 게 코로나 이슈인데 코로나 그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요. 코로나 진단 키트가 원래 가격대가 이제 1,000원이었는데요. 3,000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구할 수가 없어서 네, 조금 많이 시끄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가 어제도 짚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수젠텍 네, 오늘 18%대 현재 상황이고 24%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죠. 자,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고점 18%까지 올랐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시젠도 13%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장중에 12%까지 올랐습니다. 다들 시가 대비해서 대부분 다 큰 양봉 상황을 좀 보여줬고요. 눈에 띄었었던 대장주는 수젠텍이었고 수젠텍은 어제부터 제가 보셔야 될 테마로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잘 따라 대응하셨으면 역시나 꽤나 큰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다음 해리스 관련으로는 우리바이오 뭐 화일약품 뭐 쭉쭉쭉 있는데요. 종목들이 마리아나 관련주들이고요. 우리바이오도 오늘 장중에 19%까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시가 대비해서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부분이 마리아나 관련주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바이오는 일전에도 제가 시가 공략주 5개 드릴 때도 대응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좋은 수익도 났고 또 더 가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지지율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아직은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걸 참고하신다면은 마리아나 관련주들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내일 아침 사실 원래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8시 55분경에 종목 5개를 딱 찝어드렸는데요. 더 이상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무료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크게 테마성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기 테마 안에서 고르는 경우,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오늘 오를 테마를 정리해 놓고 이 테마 안에서 종목을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주들의
종목들마다 또 대장격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잘 대응을 하신다면은 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해 주시고요. 많이 봐 주신다면은 또 종목들을 한 번씩 더 읽어보신다면은 이 테마는 이 종목이구나라고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테마는 계속 돌고 도니까. 그래서 오늘 드렸던 테마도 전부 다 큰 수익이 났습니다. 큰 수익이 났으니까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좋게 보이는 테마주들 또 올려드릴 거니까 매일 아침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이끌어준 관심 테마 그리고 관련주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테마주 장세 속에서도 정말 폭발적인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해준 장전 관심 테마 저희 장 전에 개장 이전에 미리 글로 써 올려주시니까요. 매일 아침 시장을 이끌어갈 유망 테마와 더불어서 관련주들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도 이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 오늘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스피드 문자 상담을 주시거나 또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바로바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지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최고 수익률 베스트 10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서 저희가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가총액 상위단을 보자면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거래일 2차 전지가 선방을 해준 것에 계속해서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이 상승폭을 다소 줄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1.6%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9%대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흐름 짚어주셔야겠죠. 네, 이게요. 대형주가 생각보다 별로 못 가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도 보시면 오늘 시가 대비해 상당히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밀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시가 대비 거의 딱 붙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엔솔 같은 경우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요. 시가 대비해서 그렇다 할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주목을 그래도 좀 해봐야 될 여러 상황들이 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 이제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기 구간대가 굉장히 두꺼운 매물벽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잘 깨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제 같은 상황이 한 번 더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가능성이 좀 제한적입니다. 이게 데드캣 바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삼성전자 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케이스이기도 한데 근데 아직은 예측이 안 되고는 있어요. 뭐 이래저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뭐 ISM, 뭐 비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나 여타 이제 미국 내 지표들이 그래도 조금은 안정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서도요. 그래도 이민자들을 제외한 현재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제 시민권자들의 고용률 자체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시장이 좀 데드캣 바운스 형태를 보일 가능성은 조금은 그래도 낮은 편이 아닐까. 아직 100%까지는 아니지만 아닐 확률이 낮은 편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좀 당장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필요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 잠깐 보자면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요. 현대차가 눈에 띄더라고요. 현대차는 제가 이 라인,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라인을 보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왜 중요하게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이전에
올려치고 나서 이 박스권 자리를 그렸었던 한 달 반 정도 이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자리 자체가 저항 자리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탈이 나오면 크게 빠지기도 하지만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 크게 올라가기도 하는 자리가 여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기준점 자체가. 그래서 돌파 나오는데 지지하는 라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깨지는 자리 조심했어야 됐지만서도 밑골이 달았었고 다시 시장이 빠지면서 어제 밀렸었지만 오늘 다시 되돌리려는 시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조금 시가 대비해서 좀 가주다가 올라가면서 아까는 좋은 모습이었는데 다시 약간 밑에 있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좀 상황상으로는 조금 고민스러운 건 맞아요. 나쁘진 않은데 시장이 진짜 되돌리는 건가에 대해서 약간 고민스러워요. 근데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자면은 다가올 뉴욕 증시 상황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현재까지 선물 상황으로는 그래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워렌 버핏은 올 초부터 중반까지 1분기 때도 애플 주식을 팔고 2분기 때도 팔고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팔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이 이전에 대비해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참 현인은 현인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뭐 관련된 뭐 여러 내용들, 뭐 지표들 미리 원체 파악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를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해요. 바닥이 아직 아닌가 싶기도 해서 살짝 아직 고민입니다. 그래서 바닥이라고 아직까지는 저는 100% 확답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은 5대 5다. 왜? 중동 전쟁 불안감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쪽이나 그쪽 너무 한반도 다 시끄럽습니다. 거기가 좀 안정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이제 9월 있죠? 9월에 뭐 있습니까? 금리 인하 포인트가 있잖아요. 9월 금리 인하 전까지는 중동발 악재 자체도 심적으로나마 해소는 될 겁니다. 9월 말까지는. 그래서 8월 달은 조금 시끄러운 시장이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밀려 내려간다 치면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동안 급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쭉 시장 자체가. 저희 시장이 7월 말부터 빠졌잖아요. 전후에서 최악인 경우는 8월 말까지는 중반 이후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 최악인 경우만 예측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지나고 난 이후에 8월 말부터는 시장 자체가요. 그래도 바닥에서 돌려세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가올 9월 한 말쯤에 24일인가요? 그때 금리 인하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을 만약에 보유하시거나 주식에 대한 대응을 다시 한번 해보시려 하신다면은 안정적으로 보시는 자리는 8월 말 자리. 뭐 지금 8월 중순까지 보고 뭐 이거 시장 빠지는 것도 보고 올라올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8월 말의 시장이 정말 좋을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조금 오늘 약간 애매하긴 한데 우선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는 뭐 2차 전지주들이 좀 반등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직은 좀 어제 하락 부분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적으로는 상황상 며칠 정도는 최소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급한 대응에 대해서는 자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대형주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한 대응은 다소 삼가시고 관망세로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아직도 이 종목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상담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단가까지 매수 단가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기회가 바로 여러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우리기술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1,860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이 100% 유일하게 들고 계신 종목 같습니다. 지금 시각 우리기술 약 3%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035원 선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어제 이제 그 121선 보고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되돌리는 거 보고서 분봉상의 대응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종가 부분 맞춰가지고 그 라인 보고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뭐 핵잠수함 이슈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 기사를 올려드렸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우선 바닥에서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고 현재 7월 달 저점 자리 자체가 여기 2,000원대 바로 아랫자리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 터치하면서 지금 돌려 세우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선 뭐 현실적인 내용상으로는 구조상으로는 굳이 파실 필요는 없어요. 반등 나오면은 바로 전에 이제 박스권 자리 여기 해당하죠. 여기 자리까지는 반등이 있을 겁니다. 2,300~400원 정도? 그래서 우선 급하게 팔지 마시고 한 지금부터 한 15에서 20% 정도 오를 때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홀딩할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1,000원 그리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이오주가 그간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시노펙스 5.47%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네요. 앞으로의 흐름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예, 시노펙스가 매수하신 자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테마 흐름을 결국 타긴 탈 거예요. 물관련으로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 예,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땡겨올 데가 없다 보니까 하수 처리장 이슈까지 같이 나오다 보고 이래저래 계속 이슈화가 되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튀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건데요. 매수가 이상으로 가는 그림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11,000원대 왔다고 해서 그냥 매수가 왔다 다행이다 정리하지 마시고 한 12,000원까지는 우선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마 목표가도 그때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 그래서 12,000원짜리 넘어가는 거 보고 판단을 하시죠. 네. 우선은 급하게 팔 거 없습니다. 이슈가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주 하면 굉장히 자주 빈출되는 종목이죠. 마녀공장 오늘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매수가가 17,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0% 유일하게 하나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어제 이 마녀공장 굉장히 강하게 흔들리면서 거의 두 자릿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행히도 오늘은 7%대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각 26,600원 선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시네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세워볼게요. 이 17,000원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격이네요. 예, 어제 마지막 분봉 자리인데요. 17,000원짜리가 여기예요. 여기. 이거 1분봉이거든요. 걸어두셨던 것 같은데 올 테면 와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걸리셔서 매수가 들어가셨네요. 네. 아마 이제 클릭으로 사기는 어렵고요. 걸어두셨던 것 같아요. 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꽤나 좋은 수익이 나오고 계신 상황인데 마녀공장 보통 매수하고 계신 분들 단가가요. 죄다 2만 원이 넘어요. 22,000원, 23,000원, 24,000원, 25,000원 막 이래요. 네. 이거 반등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선은 파려고 하는 그 기다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가 시작되게 되냐면 딱 그냥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요. 얼마예요? 22,000원대, 23,000원대예요. 그러니까 22,000~23,000원대까지는 웬만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급하게 파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보시더라도 22,000원 정도 보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22,000~23,000원대 지지하면서 안 떨어지게 된다면 한 번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22,000~23,000원대 오면은 한번 연락을 주시던가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요. 혹시 매수가랑 단가 그다음에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너무 높습니다. 88,600원이고 네. 4%입니다. 네, 좀 높은 단가로 진입을 하시긴 했습니다. 88,6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다행히 보유 비중은 4%로 그렇게 높게 가지고 계시진 않네요. 저희 지금 바로 SOS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삼- 그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네네네. 4만 원 정도까지는 안 왔네요, 그래도. 4만 2천 얼마까지 왔다가 이제 오늘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일단 오늘은 급락 분위기에서 돌려 세우긴 했어요.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비중이 4%시니까, 어디 보자. 한 10% 채울까, 예. 시청자님 이거 네. 5만 원 넘어가는 거 보고 대응하세요. 아, 지금 하지 마시고, 예, 예. 어차피 큰 차이 안 나요. 더 네.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네.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넘어가는 거 보고 사실은 5만 5천 원짜리 넘어가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한데 네. 5만 원대 넘어가면서 한번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 3%에 두 번 할까요? 네, 두 번 하시는 게 그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5만 원 넘어갈 때 한 번 하시고요. 예. 5만 5천 원 넘어갈 때 한 번 더 하세요. 네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3%씩 하셔서 10% 채우시고 네. 그리고 이게 그 정도 매수 대응하시면 단가가 잠깐 얼마 한 7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실 거예요. 약 네. 7만 원까지 떨어져요. 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우리가 승부를 볼 수는 있어요. 네. 네. 다만 지금은 시장이 원체 어지러우니까 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가는 자리가 5만 원 한 번, 5만 5천 원짜리 넘어가면 괜찮으니까 그때 맞추셔서 단가 낮추고 그리고 7만 원 정도 다시 오면은 그때 한번 연락을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세컨닉스요. 세코닉스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7,325억 원, 비중 50이요. 네, 7,320원에 그리고 비중은 25원. 50%, 네, 25원이요. 네, 비중은 예. 50%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바로 전문가님 명쾌한 상담 들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근데 이 단가가 조금 높으시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좀 얼어요. 좀 오래되셨어요? 예. 이거가 비중이 또 되게 높으시네요. 이거 제가 살 때는 네, 목표가를 12,500원로 보고 샀는데 리포트가 10,000원으로 나와가지고 네, 그게 리포트가 좀 네, 제가 궁금해서 네. 우선은 시청자님 이거 차트 보시면 예, 쌍바닥짜리라고는 인지하고 계시죠? 예, 2022년 말자리가 나와 있긴 하네요. 예, 저 자리가 깰까 안 깰까 모르겠지만 뭐 깨더라도 또 바닥 자리가 더 없기 때문에 사실 매물벽 자체가 크게 안 나와서 거의 바닥은 다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하락은 사실 더 이상의 하락은 제한적이기로 보고 만약에 더 이상 하락이 나온다면은 10년 전에 들고 계신 분들이 매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우선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 바닥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2년 전 바닥에서 돌리는 건데 문제는 시청자님 이게 그 7,000원대까지 올라가기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우선 제 기준에 눈에 보이는 자리는 6,000원부터 시작이에요. 6,000원. 얼마요? 6,000원이요. 6,000원. 예, 예, 6,000원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자, 근데 그 이후에 매물벽들이 좀 받치기 시작해요. 하나, 두 군데가 자리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우선 6,000원까지는 홀딩을 하시고 예. 그리고 한 최소한 1, 2주 정도는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대응하시면 안 되고 홀딩하셨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시되 제가 또 걱정인 것은 시장이 아직 돌아왔다고 보기가 솔직히 조금은 애매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더 이상 추가 매수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시죠? 예. 비중이 크시다 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청자님 이렇게 해드릴게요. 우선은 홀딩하셔서 6,000원대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6,000원 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 보고서 이게 더 갈지 아니면은 뭐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뭐 리포트 뭐 나온 것도 뭐 그건 뭐 쓸데없네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국내 증시의 그 증권가 리포트는요 안 믿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보지 마세요. 예, 딱히 의미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볼까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 도와드릴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휴마시스. 휴마시스 또 진단키트 수혜주로 지금 굉장히 또 부각받고 있죠. 오늘 네. 현재 매수가, 그다음에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874원에 10%. 네, 1874원에 10%. 혹시 오늘 들어가신 종목이실까요? 아니요. 그저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목소리에? 글쎄요. 좀 딴 거는 다 가는데 이 휴마시스는 잘 안 가서요. 오늘 거꾸로 된 게 아니었나요? 다른 건 잘 가는데 휴마시스가 안 가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안 그래도 오늘 지금 시장 얼마인데요? 대비해서는 얘는 안 빠졌잖아요. 요 근래 계속. 네. 다른 거 주식을 정말 잘 하시고 계시는가 보다. 아이고야. 아니요. 그러면 네. 이거 휴마시스가 안 가서 걱정이신 거죠? 네. 언제쯤 팔까 하고요. 이게 코로나 이슈가 이제 생겼잖아요. 네네. 이게 한 1, 2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좀 예. 다시 부각되면서 네. 저도 코로나 관련주들을 이제 계속 추천을 좀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수젠텍도 잘 가고 있고 네. 시젠부터 해서 다 좋은데 네. 휴마시스가 어제 급락 나고 오늘 첫 되돌림 나온 건데 다 되돌렸어요. 전부 다. 네. 그리고 윗골이 잡혔던 것은 시장이 안 좋아서 잡혔던 거지 네. 종목이나 이슈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이거 2,000원까지는 보셔야 돼요. 최소. 네. 2,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왜 그때 2,000원 가서- 라인이냐면 네. 차트 TV 한번 잠깐 보세요. 네. 반등 나오고 돌려 세울 때 여기 저항 자리들이 꽉 차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보이거든요. 네. 여기 자리가 2,000원 라인이에요. 물론 이제 윗꼬리도 있고 뭐 음봉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때가 사실 시장 뺐던 상황에서 돌려 세우고 좀 강한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맞고 잘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어요. 2,000원 정도까지 우선은 갔다가 그 다음 네. 다시 밀리거나 할 거라 우선은 2,0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대응하세요. 네. 예.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근데 거래량이 엄청 많았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붙은 게 코로나 환자 수가 폭증을 했고요. 네. 진단 키트가 그 원래 개당 1,000원이었는데 3,000원까지 올랐답니다. 그래서 아, 그 이슈가 붙으면서 관련주들이 죄다 상승 중이에요. 휴마시스도 그 이슈 바꿔서 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32,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5%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부터 거래량이 다소 붙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추가 반등 가능성이 또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심택 참 회사 좋은데 이게 코스닥 하락 맞춰가지고 그냥 주장창 같이 빠지고 또 이제 빠졌다가 오늘 반등은 나오는데 그냥 뭐 얼추 7월 중순부터는 코스닥 차트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꼭. 자, 그래서 우선은 단가가 15%. 요게 이제 거의 뭐 신저가 흐름이라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차트 상황상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본인 스스로도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자리가 계속 걸려요. 여기 이제 아래 두껍게 라인을 그어오는 자리인데 가격으로는 2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6,000원 왔다 갔다. 여기 바닥 자리가 3개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이 고점 자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을 시켜놓으면은 반등은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가 지금 보면은 오늘 확대를 해보자면은 약간 아직 조금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아직 차트가 되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최소한 종목 자체가 올라치면서 얼마?
26,000원대 이상으로 가는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정권으로 가면서 최소 여기 라인이겠죠. 여기 라인에 우선은 1차적으로 맞고 부딪힐 거예요. 여기 라인은 3만 원부터 해서 네, 얼마? 3만 1,0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 라인 자체가. 그래서 우선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게 맞고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빠질 거니까 홀딩을 해주시고 다시 올라가면서 3만 원대 넘어가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매수하신 가격대인 33,000원을 32,800원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네요.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정도 가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VM. VM이요. 이 반도체 중에서도 식각 장비 다루는 기업이죠. 이어서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500원에요. 20%. 네, 16,500원에 20%. 과연 VM 바닥 짚고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이 그냥 다 깨져버렸네요. 네네. 이게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이거 좀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5월 말 6월쯤 사신 것 같네요. 네, 6월 말 그때 뭐 좀 7월 초 이쯤인가? 예, 아니 하여튼 6월 달에 산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차트는 보면은 튈 것도 같은 자리였는데 좀 네.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운이 좀 없었네요.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근데 종목이 네. 이게 쌍봉을 찍으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시고 혹시 수익이 나신 적이 많지 않으시죠? 아니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금은 쭉 떨어졌고. 예, 쭉 떨어졌어요. 보고 그 매수 자리가 제가- 사실 그러면은 조금은 잘못된 게 있어요. 매수 자리가 19,000원대 해가지고 그 물이 타서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예예. 아이고야. 뭐 4만 원이 되니 뭐 이렇게 제2 한미 반도체는 이래가지고요. 네네네네. 이게 네. 원래 좋은 소리 들리면은 주식은 일단 보면 안 돼요. 그러네 보니까.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쌍봉이 떠가지고 매수하신 자리가 또 안 좋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물을 타셨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응도 어려우셨을 거고. 그럼 지금부터 이게 되돌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제 보니까 밑꼬리를 다 잡아주고 돌려 세우는 모습이네요. 이 정도 포인트에서 보면은 이거 보세요. 2023년 초의 바닥 자리가 네. 10,000원대 정도가 끝자락이잖아요. 요거는 아실 만원도 더 거예요. 내려왔었어요. 예. 지금. 저점 자리가 10,000원 자리인데 네. 10,000원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어제는 시원하게 깨는 모습이었지만 밑꼬리 잡아주면서 얼추 거기 라인까지 돌려놨어요. 네. 이거 돌려놨거든요. 그럼 이건 누군가가 지금 뭐다? 손을 쓰고 있다. 컨트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가 보통 누군가 뭔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는 웬만하면 잘 안 깨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0,000원 아래부터는 10,000원 아래는 지금부터 무슨 자리냐면 매수 자리를 보셔야 돼요. 만원부터는요. 네, 10,000원 아래부터 매수 자리, 떨어진 매수 자리를 보셔야 되고요. 네. 뭐 지금 근처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려 세우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매물벽이라고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 자리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가 14,000원부터 시작해요. 14,000원. 네, 14,000원 정도 자리 근처가 오면은 네. 조금 약간 버벅일 거예요, 얘가. 지금은 그래도 좀 반등 나오면서 쭉 천천히 갈 수 있는데 네. 14,000원 자리가 오면 좀 버벅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어떻게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은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단가를 조금씩 분할해서 하시면서 네. 8월 한 중순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단가를 낮추시고 아마 낮추시게 되면은 네. 매수가가 20%이긴 한데 더 가능하신가요 혹시? 네, 가능합니다. 그럼 한 10% 더 갈까요? 10% 정도 사시면은 단가가 14,000원 정도 중반까지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10%더 사. 네, 10%. 그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절대. 네. 그러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단가 낮추시는 전략으로 가고 네. 14,000원 주가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그럼 언제쯤 그거를 좀 더 사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하셔서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살까요? 네, 매일매일 조금씩 사세요. 예. 과감하게 조금씩. 사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네.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게 시장이 완전한 되돌림이라고 아직 그때 말이에요. 예. 판단이 안 서서 그래요. 네. 그게 보통 시장이 쭉 빠져내려올 때 보통 짧게는 2주, 많게는 한 달 정도 시장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다가 천천히 되돌리는 게 3, 4개월 동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네. 종목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니까. 예. 그래서 예. 우선 그걸 봐야 되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우선은 분할 매수 하시는 걸로. 그리고 다시 그럼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4,500원 그리고 비중은 60%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매수가를 보니까 어제 바닥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다행히 오늘 반등 나오면서 수익 구간 현재 43,0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가온칩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근데 어제 사셨다면은 이것도 참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예, 어저께 오후 끝자락에 사실 저희 와이프도 제가 시켜가지고 어저께 레버리지를 샀거든. 그래서 딱 이 시간에 샀어요. 그때 샀는데 시장의 바닥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근데 우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현 구간대에서는 크게 그렇다 할 문제될 건 없어요.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서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얼마나 되돌리는지를 봐야 되고요.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 자리 한번 보시면 돼요. 고점 자리 2개에다가 저점 자리 하나에다가 그 다음 고점으로 체크가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반등 나오면은 이게 얼마야? 한 51,000원에서 53,000원 정도 자리가 나올 거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51,000원에서 53,000원 정도 자리가 1차 목표가고요. 이 자리 자연스럽게 돌파하고 가면은 얼마까지? 7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할 건 없다. 홀딩하시고 보는 게 맞고 아마 어제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손바뀜이 많을 겁니다. 시장 전체가요. 예, 그래서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홀딩하고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시장이 조금 많이 어려우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또 항상 그렇지만 되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인버스보다 레버리지를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인버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익은 날 수 있지만 물려버리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대응을 못해요. 그럼 하염없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는 물려도요 기다리면은 다시 올라가요. 예, 물을 타고 버티면 되는데 인버스는 물을 타면은 더 나락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를 항상 하시고 개인은 인버스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결국 올라갈 거니까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보시고 새벽에 열릴 뉴욕 증시 흐름이 괜찮을 겁니다. 거기에 내일 국내 증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우선 급한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보시고 그래도 제가 아침마다 좋은 테마 업종들과 종목들 올려드리니까 그 종목들 보시면서 꼭 수익들 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과 이어서 시장 흐름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중동 전쟁 리스크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관련주들의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는요. 미국 증시의 바닥 확인이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빅테크주들의 반등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